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과목 이름이 통합측정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과목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측정을 전체 다 통합해서 지금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설계라는 말을 하는데, 설계가 뭐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설계라는 용어가 있었고 제도라는 용어가 있었고 이런 거 한번 얘기했죠. 설계라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게 설계고, 그 구체화된 아이디어가 엔지니어 간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선,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 도면에, 이걸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제도를 하면, 제도를 해서 도면이라는 게 나오고, 이 도면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측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제품 설계예요. 제품 설계.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측정 설계,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건 제품 설계고, 공정 설계라는 말이 있어요. 공정 설계라는 말은 뭐냐면, 이 가공을 할 때 단순한 거는 뭐 그냥 가공을 하겠지만, 복잡한 제품, 그 다음에 공차가 중요한 것은 어느 공정에서 얼마만큼 가공을 하고, 공차를 어디까지 가공하고, 또 그 다음 공정에서 공차를 얼마만큼 가공을 하고, 제품을 어떻게 고정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공하는 전체 과정을 또 자세하게 설계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공정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공정설계. 그러면은 측정을 할 때도 그냥 간단한 것은 측정자가 알아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검사 기준서라는 게 대부분 회사마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검사 기준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해. 그러면 측정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런 검사 기준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아까 알파고 얘기할 때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들이 하지만 바둑을 아는 사람이 기능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뭐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3차원 측정 실습했죠? 거기에 뉴로매저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죠. 그것을 개발한 책임자가 나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믿겨져? 근데? 안 믿겨지지? 왜 안 믿기냐 하면은, 당신이 무슨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고가 뉴로매저라고 치면, 그 뉴로매저를 개발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파고의 그 기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기보를 설명하고 입력하는 것처럼, 뉴로매저에도 사실은 측정을 잘 하는 사람이, 우리 그 아이콘 있잖아요. F5를 누르면 원을 측정하라는 메뉴가 뜨고, 그죠? 2점 찍을 때까지는 확인 버튼이 디저블 돼 있죠. 죽어 있죠. 3점을 프로빙 하는 순간부터 그게 살아나죠. 그런 기능들을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기능 설계라고 그러는데, 기능 설계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알파고에서 바둑 두는 사람이 여기가 흙을 여기다 놓으면 백은 저기다 대요. 이거를 다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걸 짜는 거야. 그러면은 뭐에 의해서 짜냐면 기능 설계한 사람이 설계서를 줘요. 우리 그 도면 주듯이 그런 설계서를 주면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그걸 프로그램해. 그러면 이것이 원래 설계한 의도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또 누가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다 하면 이제 우리가 베타 버전이라고 그러죠. 베타 버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부 고객한테 제공을 해서 또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한 역할이 요 역할이 거죠. 요거하고 요거. 왜냐? 이거는 측정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면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다, 개발자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개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능을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나도 했는데 여러분들 못하겠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지. 그냥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은 걸 배우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야. 자, 여기에 이런, 여러분들 관광지 가면 물레방아 있잖아요. 이런 물레방아가 있을 때 누군가 이걸 만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될까라는 걸 설계를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설계를 하려면 측정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 이 제품을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측정 좌표계를 어디다 잡아야 될 거냐 라는 거 하겠죠. 그런데 이 측정 좌표계라는 것은 뭐예요? 기억날까요? 요거 나오면 뭔가 딱 알겠지? 그렇지. 6 degree of freedom. 물체의 6 자유도가 이제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체의 6 자유도를 어떻게 구속하느냐. 이것이 이제 측정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럼 여기서는 물체의 6 자유도가 어떻게 구속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X, Y, Z축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물체의 6자유도 많이 배웠죠? 공차 해석 시간에도 배우고, 응용 측정 시간에도 배웠는데, 그럼 적용을 한번 여기다 해봐라는 거죠. 자, 이쪽이 X, 이쪽이 Y, 이쪽이 Z라고 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거 자유도 어떻게 구속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3차원 측정기에서 좌표계 제일 처음에 공간 정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점 3개? 자, 측정 좌표계 물체의 6 자유도
그 다음에 데이텀, 제1데이텀, 제2데이텀, 제3데이텀. 이게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자, 그럼 여기서 1차 데이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데이텀은 설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데이텀을 설정을 하죠? 데이텀이라는 것은 이 제품의 기능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물레방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음? 오케이. 회전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지금 잘 맞추고 있어. 제1데이텀이 이것을 회전에 맞춰야 돼요. 그럼 여기서 회전이라는 거는 뭐가 어떻게 회전되는 거예요? 응? 자, 여기서 회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 기계로 치면 요게 베어링이 되는 거죠. 그죠? 요 베어링에 고정된 요 축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3차원 측정 배웠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왜 답이 금방 안 나오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원리를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그럼 공간 정렬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삼차원 측정기를 여러분들 지금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회전하는 게 요 원통이잖아요. 요 파이프잖아요. 축, 그죠? 그러니까 제1데이텀은 원통 측정해가지고 공간 정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거, 요 원통, 요 축, 요 축을 원통으로 측정을 해서 공간 정렬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공간 정렬을 했을 때 구속되는 자유도가 뭐뭐가 있나요? Y랑 Z 직선이랑 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육자유도는 U, V, W, X, Y, Z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회전구속, 요거는 위치구속, 그죠? 자, 회전구속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회전구속은 뭐뭐가 구속이 돼요? VW. 그렇죠. 여기서는 V하고 W가 구속이 되는 거죠. U는 구속이 안 되죠.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는 지금 구속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 선형은 YZ. 이게 자유도 6개 중에서 4개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U가 구속이 안 됐잖아요. U는 구속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U는 회전하니까 구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x는 구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x는 구속을 해야죠. 만약 x를 구속을 안 하면 이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측정해서 점이나 또는 평면을 측정해서 원점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유도 6개 중에서 5개를 구속함으로써 만족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회전하잖아요. 회전하고 이쪽으로 고정돼야 되고. 그래서 VW XYZ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측정을 자, 좌표계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제 기하급차 중에 어떤 것을 측정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공차의 시간에 배운 걸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축이 있어요. 그죠? 요 축이 있어요. 그럼 얘는 진직도를 구속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얘가 꿀렁꿀렁 돌아갈 테니까. 그죠? 또는 뭐 얘를 원통도를 구속을 해야 되겠죠. 원통도 진익도를 포함하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축이 아니고 이 외륜을 기준으로 보면 축이 조립되는 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데이텀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어때요? 얘가 여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륜 부분이 흔들림이 규제가 돼야 되겠죠. A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 마찬가지로 흔들림이 규제가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진동이 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교과목 개요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4차 산업시대.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 많이 듣죠?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스마트 메트로로지라는 것을 구현을 해요. 그것도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측정 기능 설계, 데이터 통합 관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론 및 실습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했는데, 실습은 여러분들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설계서를 줄 거예요. 종이를 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영역, 지식 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주로 데이터 관련된 거, 3차원 측정 요 관련된 것들이고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자동화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네요. 2학년 때 시작할 때 우리가 얘기했죠. 이런 우리가 배운 1학년 때부터 배우는 이런 과목들이 다 독립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응용 실습을 했고요. 또 이것이 모여서 3차원 측정을 하고 이것들이 다 모여서 통합 측정 시스템이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그 과목이 다 중요하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요거는 중간에 중간고사하고 기말에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물체 육자유도, 자유도와 데이텀, 형체, 진원도 거칠기, 데이텀 우선순위, 그 다음에 측정 결과 해석, 좌표 측정 시스템, 3차원 측정에서 이제 프로브 교정하고 좌표계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리 중심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작성을 하고 또 내가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에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은 참 잘 감이 안 오죠? 이제 진행하면서 하나씩 할 거예요. 그래서 15주차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미리 줄 거예요. 요런 거 할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수업 오면 내가 그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레포트 제출하고 피드백 하는 거는 그 2학년 때하고 동일하고요. 2학년 때는 매주 피드백을 내가 잘 못했죠. 이번에는 매주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어떤 상태인지 좀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참고 자료는 이종대 교수님 측정 실습책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 계속 또 자료를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다 보면 우리가 어떤 규격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규격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은 이 카페 가면 안내가 돼 있어요. 여기에 가면 KS 규격이 있는데 지금은 KS가 한국 규격이지만 ISO를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SO, KS, B 예를 들면 뭐 1101 이런 식으로 규격이 나와서 ISO 규격하고 KS 규격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찾아보면 된다. 그리고 오늘 요 내용도 이미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수업 안내에.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적 처리는 리포트를 50% 할 거고요. 출결 20%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출석 잘 하고 레포트 제출하면 70점 C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30%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A냐, B냐, C냐 가려질 텐데 나는 다 A를 주고 싶지만 또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봐서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작성할 때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뭐 양이 많고 적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그냥 복사해다 넣는 거 의미가 없고 자기가 직접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 질문을 하시면 내가 답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그 레포트 내에서 그러니까 과제 한 거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과제한 걸 레포트를 쓰면 그게 그 시험 그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형식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거를 좀 레포트를 썼으면 좋겠다. 근데 레포트를 잘 쓰고 못 쓰고는 점수 차이 없어요. 그냥 제출하면 다 만점 줄 거야. 단 형식적으로 쓰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못 본다 라는 거 기억해서 꼭 공부를 하시도록. 그 다음에 요거를 꼭 적어줘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당부사항도 이미 여러분 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연락처 요거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은 레포트 쓸 때라든지 또는 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뭐 취업에 관해서 고민이 있다든지 하면은 언제든지 직접 연구실로 찾아와도 좋고 아니면 카톡에 문자 남기면 내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나요? 없나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조별 수업인데 그 2학년 때처럼 조별로 해가지고 뭘 발표를 해서 점수가 나가고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여기서 조별로 하는 이유는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하라는 그런 의미의 조별 수업이에요. 또 주는 이제 자율적으로 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장이 누구야? 없어? 그럼 효림 학생이 네 명씩 조를 짜가지고 나한테 좀 카톡으로 보내줘. 그리고 네 명씩 조를 짰는데 마지막에 2명이 남는다. 그러면 4명에서 1명 해가지고 3명 해서 이렇게 조를 짜고 뭐 친한 사람끼리 짜든 그거는 여러분들 그 편하게 하시도록.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그럼 없으면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